채널 615 16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이 어제였죠. 어제 금강산 관광 이 중단된 지 5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강원도 고성에 가서 호소대도 열고 여러 가지 축구를 하셨는데요. 비가 오는 과정에서 아주 눈물겨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저희 주군방송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권연대 정책실장 김준성입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6일에서 7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속 회담이 10일 날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회담 진행 경과를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개성공단 1차 회담은 이제 합의가 되고 2차는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1차 회담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준비되는 대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라고 합의가 됐는데요. 근데 1차 회담에서 사실 이제 이미 그 쟁점들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2차 회담까지 갈 수 없었던 걸로 좀 보여지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그겁니다. 과연 준비를 뭐로 볼 거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주되게 주장한 준비는 이 개성공단이 다시 이 중단되지 않을 이 재발 방지 약속을 확실히 하라.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자라는 이 주장이 계속 이제 쟁점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회담 역시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북한은 실제 합의문 초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 다른 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지금 이 2차 합의가 완전히 무산됐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남과 북 사이에 지금 팽팽한 접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차 회담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재발 방지 보장이 뭔가요? 이 박근혜 정부가 계속 주장한 이 재발 방지 보장이라는 거는 사실 구체적인 이런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동 중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보장이라는 그냥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개성공단이 사실 이제 폐쇄된 그 원인이 뭐냐? 이거는 이 보수 언론에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달러 박스다. 그 다음에 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이 실제 인지 사태가 일어나면 개성공단에 뭐 특수부대를 파견하겠다. 사실 이런 이 남북 대결적인 발언을 계속 지속했기 때문에 남북 화해와 평화의 이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이 점차 유명무실해진 근본적인 이제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에도 이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냥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사실상 이제 북한이 잘못했다라고 무릎 꿇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제 계속 이 요구를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개성공단 국제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화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중국 가서도 중국어로 말하고 미국에서도 미국어로 말하고 글로벌을 굉장히 중요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개성공단의 글로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자체가 남과 북이 이제 최초로 민족 간의 경협을 지금 합의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족적 경제 협력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물론 개성공단에 지금 법적으로는 외국 회사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이라는 새로운 이 이슈를 꺼내 들면서 이 개성공단이라는 공간 자체의 의미를 저는 퇴색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나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은 당연히 북한에서 받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의도로 계속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명분을 쥐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지금 이제 숨은 속셈이 바로 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좀 단어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0일 공단 가동이 이제 중단됐고요. 그 후에 이제 처음으로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자, 개성공단 현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물자 반출을 하러 지금 거의 한 트럭 100대가 올라갔는데 정말 무슨 난리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업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놔두고 온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공단 기업인들이 북에 올라가 보니까 개성공단의 이제 기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서 같은 최첨단 기기에 대한 좀 이 보정 정도만 하면 개성공단 지금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장마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지금 사활적인 요구인 겁니다. 자, 10일 이제 남북 그 실무회담이 그 합의문 없이 종료가 됐는데요. 어쨌든 3차 실무회담이 15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그 남북관계 전반 개선 여부에 대한 또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 15일 회담의 결과에 저희들이 주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드리죠.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진행되고 있던 10일이었습니다. 북이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이제 각각 제안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10일이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17일, 이산가족 상봉은 19일에 이 제 실무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금강산 문제는 지금 당장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좀 이런 이 입장을 밝히면서 이 금강산 문제는 대화를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리의 모순은 뭐냐면, 지금 이제 개성공단 문제를 하기에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럼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받거나 아니면 둘 다 안 받거나 이런 게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하기 싫다라는 이제 의사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자 결국 이제 북한에서도 이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로 봤을 때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보류 입장을 다시 밝히게 된 겁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이제 된 지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5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북이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 제안할 때 누구보다 아마 반가웠을 분들이에요. 강원도 주민들 그리고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들 이분들일 텐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정부 쪽에서 회담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은 거부를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북측에서 통보하기를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 그리고 이산가족 재개회담 이 자체를 이제 보류한다는 이제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가슴이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자, 11일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 앞에서 우리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 주최로요. 금강산 관광지의 대국민 호소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주권 방송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개성공단 사업마저 중단된 남북 교류 단절 상태로 금강산 관광 사업에 전부를 투자하여 그 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이 없는 당사로서는 2011년 12월 말 현재 총 누적 결손금의 49억 원으로 실질적인 회사의 파산은 이미 나버린 상태이며 본인의 개인 부채 또한 29억, 그중에서 사채는 제가 6억을 쓰고 있습니다. 6월에 월 3부에 내는 그 고리를 내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과 더불어 개인 채무 변제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특단의 지원 및 조치가 없이는 최악의 상황인 업체 부도는 물론 개인의 생존까지 위협을 죽고 싶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자,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정말 금강산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강원도 주민들이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땅값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금강산 관광은 사실 아직 이제 재개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제 답답한 국면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이제 이 남북 관계 발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제 국정원과 이 국방부가 과거 이제 14 남북 정상 선언에서 합의한 이제 서해의 공동 어로 구역을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NLL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막 정치 공세를 정부 기관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실 남북 간의 합의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정치 공세에만 매달리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 남북 관계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회담을 파탄낸 것이 이제 정부죠. 우리 개성공단 기업들도 그렇고요, 금강산 기업인들도 그렇고, 이 박근혜 정부가 회담을 다 무산시키고 정말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진정성이 과연 누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좀 갈라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는 7월 27일이 정전협정 60주년 되는 날입니다. 자, 이날 앞두고 북에서 이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은 올해 이제 이 신년 이사를 통해서 올해 이제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성대히 치르겠다라고 이미 올 한 해 계획에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7.27 같은 경우에 아리랑을 지금 성대하게 크게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규모 아마 군사 퍼레이드도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7.27을 앞두고 전 세계에 있는 해외 기자들을 상당히 많이 초청해서 평양에 있는 호텔이 거의 지금 꽉 차 있는 상태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자, 지난 2월 11일입니다. 올해 연초에 북한이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었죠. 여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 그리고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도를 승리자의 넥시전으로 맞이할 때 대하여라는 것을 이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공식 결정으로 채택을 했죠. 자, 이에 맞추어서 내부적으로 이제 행사 준비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일단락시키고 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화, 제의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북한 그 군축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전체 병력의 4분의 1인 30만 명을 감축한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북한의 이제 장교 5만 그리고 이제 일반병 25만을 줄인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보통 국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 군 병력을 감축한다라는 건 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규모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군대 거의 절반을 감축한다라는 좀 획기적인 조치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사실인지 지금 이제 거짓인지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북한이 밝혔던 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의 병진 노선의 연장선상이지 않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핵을 통한 이 국방력이 일정 정도 담보됐기 때문에 이런 인력과 재원을 대규모 경제 건설에 투입하겠다라는 좀 이런 취지의 정책이지 않나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이제 북한과 이 미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치 국면에서 일정 정도 전환될 이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이 북의 이제 대규모 군사력의 감축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북한의 외교 활동이 활발했죠. 김계관 제1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이제 귀국을 했고요. 북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 2일 러시아를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과 그 다음에 국제문제위원장들을 만난 다음에 9일 귀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화 내용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언론 보도나 전문가들 이 추측에 따르면은 이제 이 육자회담 재개를 보는 시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움직임이다라는 이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죠. 어제는 11일인데요. 11일 좀 주목할 만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인데요. 인민일보 해외판인 인터넷판에서 보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제1비서가 올 가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베이징 외교가에서 얻은 정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연합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일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의 방중을 통해서 좀 미리 이 전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대 국가보다 당 대 당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지금까지 여겨졌기 때문에 이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을 앞두고 지금 조선노동당 차원에서 미리 이 중국을 방문해서 사전에 좀 조율을 했던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실례로 이 2010년도에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당시에 이제 북한 노동당 부장인 김영일이 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고위층을 만나고 사전 조율을 했던 것과 좀 비슷한 선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민일보는 지금 이제 최룡해 총정치국장, 그 다음에 김계관 외무성 일부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남 이 국제부 부부장이 방중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이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조율이 마무리됐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하게 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급박하게 갔다가 또 이완됐다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외교적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향후 한반도는 아주 급격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선 남북 대화가 우여곡절은 있지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북미 대화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후 동북아 정세를 좀 예측해 보면은 우선 이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이 지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자회담이 아마 이 전후로 전해될 수도 있고 후회될 수도 있고 바로 재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육자회담 다음에 실질적인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할 텐데 이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전에 또 이제 끼어들고 싶어 하는 데가 있죠. 바로 이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일 정상회담도 아마 그 전에 미국과 지금 타결이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하반기는 한반도에 지금 굉장한 지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 박근혜 정부가 어디 지금 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낄 곳이 없는 박근혜 정부, 못 먹는 밥 재뿌리 보자, 뭐 이런 신정인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를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재뿌리기가 사실 도를 좀 넘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강력한 반발도 받았는데요. 이 채널 A가 중국에 사과 방송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또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니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윤창중으로 한중 정상회담은 채널 A로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외교적 지금 환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지금 매달리는 게 지금 너무 사실 과도합니다.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는 중국 지도부가 북한을 부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이 북중 관계보다 한중 관계를 더 지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수 언론에서는 압록강이 오염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중국이 북한을 엄청나게 싫어한다 이런 식의 바람 섞인 사실 이제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는 잘 알아야 될 게 외교는 외교로 해야 됩니다. 국내 정치용 외교로는 사실 얼마나 더 나라 망신을 당해야지 지금 언제까지 지금 국격을 떨어뜨릴지 사실 이제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하고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밀랍 인형을 북에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식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북중 관계 우호의 표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중 관계의 현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일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함께 수고를 해주신 김윤성 정책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방송부터요 저희가 브리핑 공안 탄압이 유죄다라는 꼭지를 시작을 합니다. 자, 국정원 사태에서 다 보셨죠? 그래서 국민보다 권력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공안 당국이 우리 시민들, 애국적인 시민들에 대한 공안 탄압을 더욱 더 거세게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안 탄압의 심각성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세 가지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소환장 남발 소식입니다. 자, 요즘 매일 이제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촛불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인 6월 21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촛불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등 39명에게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가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김재현 국회의원의 보좌진 2명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이제 발부했는데요. 당시 1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고요.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 주최와 해산 명령 불응을 이유로 일부 학생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김성일 사무차장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열흘여 만에 지병을 알아오던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김성일 차장은 지난 6월 26일 경찰청 보안과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2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김 차장과 변호인들은 병원에서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3대 독자인 아들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사법부는 최소한의 양심과 인륜 도덕마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어머니가 운명하셨고요. 김 차장은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 차장은 구속 집행정지로 9일 어머니 장례식장을 찾았고요. 12일 2시에 재구속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졌다는 혐의로 구속된 한 회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회사원 임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임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었습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8일 법원은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 전담 판사는 보강된 증거에 비추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강된 자료라는 것은 CCTV와 임 씨의 걸음걸이라고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온 바 있는 CCTV는 본인을 확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법원이 증거자료로 받아들인 걸음걸이 분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증거 가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인터뷰를 보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월 5일 오전 6시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이제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건이 있었고 좀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던 도중에 5월 17일 자정에 임모 회원을 범인으로 규정을 하고 그 자택 앞에 그 편의점에서 긴급 체포하고 그리고 자택을 좀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5월 19일 날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게 무고한 거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 같이 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 법원이 당시 이제 얘기했던 내용으로는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입장이었고 임모 회원은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 경찰 조사가 있었고요. 그 경찰 조사를 임 씨는 좀 성실히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그 토요일 날 이 영장을 이제 재청구했다라는 사실을 경찰에 의해서 통보를 받았었고 그리고 월요일 날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영장이 재청구돼서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저께 구속 결정이 났죠. 또 이 두 번째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그 토요일 날 이제 피의자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경찰로 공지를 받았는데 이미 이제 그 전날
또 언론들에서는 이거를 또 어떻게 알고 사전에 이제 회사로 연락을 하는 일도 있었고 어제 또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한 발표 과정에서도 변호사라든가 가족들 본인한테는 전혀 공지가 되지 않은 채 또 언론 이 채널 A라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CCTV에 그 찍힌 사람에 대한 사실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뭐 언론에 다 공개됐으니까 그 CCTV를 보면은 덩치가 정말 다릅니다. 예. 그 임모 회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왜소하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CCTV 자료 화면에 있는 그 경찰이 지목하고 있는 피의자,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등치가 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덩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임모 회원을 또 잘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대체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당황스럽죠. 이미 압수수색을 다 해갔습니다. 그죠? 회사,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뭐 물품들까지 해서 압수수색을 다 해갔는데 대체 어떻게 증거인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특히나 보통 뭐 그 컴퓨터 기기라든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압수를 해가면은 이미징을 뜨고 원본은 그대로 둡니다. 근데 회사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것까지 아예 싹 가지고 가가지고 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의심스럽죠. 대체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되지도 않고 이미 증거까지 다 수집했는데 무슨 증거인멸에 근거가 있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두 번째 도주의 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노라 하는 기업 다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유능한 인재로 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실제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다시 출두 요청을 했을 때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민권연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폭로해 왔었고 이 정치 개입 문제가 잘못됐음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권연대는 그 책임이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 그리고 각계 단체들과의 행동도 벌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공안 기관에서는 민권연대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실제 지금 국정원에 대한 각계 국민들의 시국선언 그리고 촛불들이 한창입니다. 이 정국을 흐리기 위한 이 물타기를 하기 위한 공안 탄압이 아닌가. 무고한 청년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국정원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좀 그런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좀 구속적부심 신청을 할 생각이고요. 각계 국민들과 함께 지금 이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이걸 가지고 또 공안 탄압을 하는 이 정부의 이 부당성에 대해서 함께 이 촛불을 들고 나갈 생각입니다.